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알면 알수록 타보고 싶다.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브랜드 알톤. 전기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알톤 보유 브랜드 시보레, 베네통 등 고강도 경량 명품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부터 단식 시작했습니다. 생활 단식이기 때문에 뭐 어디 처박혀 사는 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복지 공약 후퇴에 항의하는 단식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꼭 그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요즘 시국이 답답해서 하는 단식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문가의 조언과 무엇보다도 단식을, 식사를 대체하는 이런 음식들을 공급받으면서 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국무회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어물적 사과, 정말 골 때렸던 모양입니다. 이게 원래 국무회의는요, 취재 관행이 시작할 때 대통령의 혹은 총리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여하튼 주재하는 헤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까지는 언론에 공개를 하고 실제 국무회의에 들어가면은 기자들 다 내보냅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건데요. 어제는 국무회의 시작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다 끝내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를 앞에다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A4 용지 석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 내려간 거죠. 발표문 첫 모두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은 각별히 신경 써줄 걸 부탁한다 라면서 마치 국무위원들에게 얘기하는 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무리점 가서는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실 걸 부탁드린다 라면서 듣는 상대가 처음에는 국무위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국민으로 샥 바뀐 거죠. 국무총리와 장관들만 모인 국무회의에서 카메라만 앞에다 놓고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까 서로 대상이 꼬인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님도 아니고 서태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단 한마디 경향신문을 제외하고는 딴지를 걸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이 시대 언론의 자기 가치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 싶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9월 27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한 어제에 이른바 사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사과인 듯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부자 노인들은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65세 이상 은퇴하면서 도저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연동될 수 없는 부과되는 혜택일 뿐입니다. 그걸 국민연금과 연동시켜놓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20만 원씩 다 주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그게 이 가진 자들의 뭐라 그럴까 함정인데요. 야, 부자들은 안 받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눠 놓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맹점입니다. 그게 인간이 차별받기를 싫어해요. 다 같이 굶었으면 굶었지. 모두 굶는데 몇 놈 배불리 먹는 거 참지 못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20만 원 모든 노인에게 이건이든 아니면 길거리에 노숙 가는 노인이든 다 주고 대신 이건희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간단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야, 부자들은 필요 없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항상 교통 문제, 이게 정부에서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책 결정자가 지하철 안 타고 다녀요. 맨날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길 넓힐 궁리만 하지. 진짜 서민들이 지하철에서 콩나물 시루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집권을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야 시선을 맞추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 박근혜는 국민에 대한 설명의 책임을 다하라 라면서 직접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국민들 앞에 두고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흔쾌히 사과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밝혀야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건의나 신뢰가 실추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는 당선자 시절인 지난 1월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 따지고 또 따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실현 가능한지 따지고 또 따졌으면은 이렇게 공약을 뒤엎을 일이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지난 1월에 했던 얘기가 이제 9월이 돼가지고 불과 7개월 만에 거짓말로 판명이 되는 겁니까? 경향신문은 오늘 실망스러운 박근혜의 공약 파기 사과라고 사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한다는 입장 표명이다. 사과의 틀을 취했지만 사과의 대상이 국민인지 기초연금을 못 받는 30% 어르신인지조차 불분명할 뿐더러 공약 파기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덧붙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제 상황과 재정 문제는 지난해 대선 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경제와 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약을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재정 상황을 예상하고도 공약을 내놨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중모순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와 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약을 했다면 니들은 무능한 거고
그걸 뻔히 예상하고도 공약을 내놨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입니다. 이래도 사기, 저래도 무능이죠. 저는 둘 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논리로 방어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하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건요. 국민연금은 직접 우리가 돈을 내는 겁니다. 예, 돈을 내는 거예요. 물론 직장인의 경우에는 내가 내는 만큼 회사에서도 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것보다도 더블로 결국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더블 이상입니다.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이 늘어나는 것하고 기초노령연금 안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국민을 바보 천치로 알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바보 천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총급여액이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 7월부터 하위 70%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지만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서요. 20년 이상 장기가입한 노인은 지금처럼 10만 원만 받습니다. 그게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서 오랫동안 낸 사람은 오히려 적게 받고 국민연금을 적게 낸 사람은 많이 받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누가 제때 꼬박꼬박 내려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국민연금 돈 많이 부어가지고요. 65세 은퇴하고 나서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나 됩니까? (2028년에) 연금을 받을 미래세대의 경우는요. 가입기간이 15년 이하일 때는 20만 원을 받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서 30년 이상이면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렇게 장기 가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2028년이 되면은 3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30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어온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10만 원만 받고 아니 한 10년 정도만 한 15년 정도만 부은 사람들은 20만 원 다 받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안 바꾸면요. 하위 70%의 노인은 2028년부터 모두 20만 원을 받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들에게는 손해인 이런 결과, 역차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동시키겠다는 그 사고발상 자체가 나쁜 겁니다. 이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해소되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끝내 공약 포기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기 내 실천을 운이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장난일 따름이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공약이 죄다 축소, 파기되고 있다. 야당의 지적대로 먹튀 공약골이다. 이제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던 박 대통령이 애초 복지정책의 실현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대한민국 보수의 큰 문제점입니다. 항상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라고 하면서 복지 관련 공약은 기초노령연금뿐만이 아닙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그 플래카드에 새누리당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그때는 후보 이름이죠. 무수히 내걸었던 공약 모조리 다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명박이가 했던 부자 감세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합산하면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어떨 때는 정말 심각한 회의를 느낍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비스트의 쇼크 듣고 오겠습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단식해도 뭐 목소리 아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아랫배 힘이 약간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있긴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 정자에 릴레이 선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지하신 분은 삼돌이님 매월 월말에 한 구자씩 정자하시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반탱이 님도 정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문광님 그리고 공농동 아줌마님 정자 약속하셨고요. 두 아이들 조합원 가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안토니아 님도 정자하셨고요. 창원 해바라기 님 9월에 정자했고 10월에도 정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국정인 님과 오국정인 엄마 님 정자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공농동 아줌마님 서영석 날다 팬클럽 회원이시래요. 예. 국민TV 열렬 애청자로서 정자 약속과 함께 남편은 8월에 생일 선물로 가입시켰고요. 두 아이도 조만간 조합원 가입시킬 거라고 약속을 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가족 가입자가 많이 늘 듯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라 빚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에서 국가재무가 35조 원가량 늘어서요. 박근혜 정부 2년 사이에 무려 70조 원의 빚이 쌓이게 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신용만 내면서 부담은 미루거나 뒤로 돌린 결과죠. 예. 결국 해법은 정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들이 수백조 원 감세를 했던 그 돈, 그리고 법인들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혜택을 줬던 법인세 감세 혜택, 이런 것들만 원상 회복시키면은 얼마든지 복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복지를 시혜나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매력을 늘리는 방법은 복지를 통해서 구매력을 늘려주면 됩니다. 결국은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요, 복지가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게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체벌들과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죠. 네. 내년 예산안 여전히 빚을 얻어서 토건 사업을 벌이겠다며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의 사설이 이 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3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4.6% 늘어난 액수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 맞추다 보니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그대로 둔 채 복지, 교육 분야 지원은 후순위로 밀렸다. 돈이 없어 복지 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한 상황이다. 국가 채무가 500조 원에 육박하는 현실에도 내년 예산을 25조 원 적자로 짠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일단 빚을 내서라도 펑펑 쓰고 보자는 심산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불효불급한 토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빈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증세 방안을 본격 논의할 때다. 국가 채무가 500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채무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 때 넣은 채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가 채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무능한 보수가 집권하면 나라 살림 거들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공화당이 보수가
굉장히 유능한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한 전문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은 경기가 활성화된 것은 민주당 정권 때였고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린 것은 항상 공화당 정권 때였습니다. 왜? 공화당 정권, 즉 보수 정권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 부자들만한 혜택을 주면은 부자들이야 좋겠지만은 결국은 국가의 부를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저해해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권 때 부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 부채 폭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래야 지금 제대로 안 걷어서 생긴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읽어보자.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나 국정과제 이행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수입이 올해보다 0.5%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도 지출을 4.6% 늘린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간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 노령연금과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이 축소 또는 연기돼 공약 파기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토건 예산은 달라진 게 없다.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예산은 23조 원으로 1조 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연구개발, 문화시설, 민간 투자를 포함한 실질 건설 투자는 60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공약 가계부를 통해 사회 간접 자본 예산 11조 6천억 원을 구조조정하겠다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미룬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 간접자본 예산에 사활을 걸고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 토건 예산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22조 원을 쏟아붓고도 맹탕으로 끝난 4대강 사업 실패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지원 이런 거는 싹 줄이고 이게 사실 얼마나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SOC라는 명분으로 토건 예산 왕창 늘렸습니다. 사설이 지적하듯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또다시 건설 예산에 사활을 목을 맬 겁니다. 올해 예산결산 심의에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여당 소속 와가지고 대가리 대밀지 모릅니다. 예, 그것만 문제입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국가 부채를 양산시키는 재정 불균형, 그것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재정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도 7조에서 8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도 대규모 적자다. 정부 예상대로 내년 경제 성장률이 3.9%에 미달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도 국가 채무를 갚느라 연간 20조 원의 이자를 물고 있어 허리가 휠 지경이다. 내년 국가 채무는 500조 원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네,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 빚은 결국은 갚아야 될 빚이죠. 누가 갚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들입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국가 채무를 늘어가서는 안 되죠. 아니 과거에 받았던 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실 미국이 레이건 이후에 몰락의 길을 걷는 거는요. 레이건의 감세 정책이 대단히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감세? 예, 부자들에게는 좋죠. 있는 놈에게는 더 있게 차 흘러 넘치게 만들지만은 가난한 이에게는 더 뺏고 뺏어서 그야말로 기아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감세 정책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예산 거품은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수 계산이 적절한지도 따져볼 일이라는 것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잡아서 세수를 부풀리는 관행, 적자재정의 주범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 예산과 공공부문 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발상 버릴 때가 됐습니다. 국간의 사정을 생각해 불효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세에게 빚더미를 떠는 게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루의 까만 안경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내란 업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야당의 대응은 올바르지가 못했다는 점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란 업무죄 적용은 부당하다라는 점을 정면으로 주장하고 최소한의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메카시점 광풍, 야 우리가 간첩들하고 그야말로 북한 동조 세력과 손을 같이 잡는다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벌벌 뜬 나머지 절차 개무시했던 거죠. 이석기의 합정노 모임은요. 설령 녹취록이 사실을 하더라도 철진한 병정놀이이며 거기에다가 내란 업무를 더 씌우는 것은 황당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유시민 전 장관의 지적. 올바른 지적입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는 사설 통진당 내란 새로운 증거 못 찾고 법정오라는 사설을 통해서 국정원의 수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아르오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국가기관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선군 정치를 찬양하거나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르오의 실체와 비밀 회합에 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요. 당초 알려진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 한 달간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지만 거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규명에 주력했던 아르오, 이른바 혁명조직 조직원의 실제 규모나 이석기 등 아르오 조직원들의 대북 인사 접촉 등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소장 대부분을 아르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르오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사당국이 내놓은 증거라는 것도 종전의 녹취록과 자택 등에서 입수한 얼마간의 불언서적이 전부입니다. 국정원 주장대로 내부자 제보로 3년 동안 수사를 한 것 치고는 비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미흡한 수사 결과를 보면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설익은 상태에서 터뜨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변호인단은 당장 내란 업무 사건은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쪽팔리는 일이에요. 쪽팔리는 일입니다. 3년 동안 수사해가지고 설익은 상태에서 터뜨렸다는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건 진짜 국정원 편을 많이 들어줘서 그래 한다 손 치더라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 정도 이외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2013년 우리 국민 총생산의 8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저 북한 상대로 찬양고무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철진한 병정놀이에 불과한 거죠. 예, 불쌍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사법적 단죄를 내라는 뭐 이런 무시무시한 죄로 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수사당국이 추가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게 됐다. 특히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내란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 실행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이고 보면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게 됐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냉철한 태도가 요구된다. 네,
제발 그러기를 사법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녹색지대에 흔들리지 마. 사법부 흔들리지 마.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멍청한 사자님이 멍청한 사자 닉네임입니다. 10월에 아내와 두 딸을 조합원에 가입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자 4분 중에서 3명인가요? 가입시켰던 우리 추부민들레님 매달 차례로 가족분들을 가입시키겠다고 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두 아들, 두 며느리, 첫손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온가람님이 홍삼 액기스 성원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공약한 대로 금일 6구자를 정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한님인가요? 네, 이한님. 나만의 정자방법은 프로그램마다 정지하기, 생방 듣기 힘들어서 생방 듣는 날 게시판을 읽어주면 정지하기로 하셨어요. 얼마 전 문마마님 프로에 정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제 시간에도 좀 정자해 주세요. 예, 초록빛 사랑님은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으로 정자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요. 김종대 선생,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이죠. 그리고, 저희 정웅식 선생과 함께 김종대 정웅식의 진짜 안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팟캐스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종대 편집장이 오늘 한겨레신문에 화요일의 삼각지 쇼크라면서 F-15 사일런트 이글이 부결된 그 뒷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쭉 읽어보면은 이거 아주 재밌어서 읽어보실 가치가 충분한데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가지고, F-15 사일런트 이글이 부결 여부를 단독안으로 상정하는 이런 식의 과정을 정말로 군사 전문가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자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대통령과 장관이 말해오던 취지와 전혀 다른 정책이 어떻게 단 며칠 만에 겨우 2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세력이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8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은 국책사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판단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합리적인 의문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대로 사업 추진 지침이 있었던 13일 오후 3시 30분의 청와대 회의부터 김관진 장관이 흔들리는 것을 보이던 15일 오후 10시 사이 약 43시간 동안 도대체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궁금증은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F-15 사일런트 이글 아주 구닥다리 낡은 전투기입니다. 이거 약간 분칠해서요. 차기 전투기 사업의 단독 후보로 검토된 지난 8월부터 미국이 판매하려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불경제를 묻는 국내 보수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스텔스를 끼워 넣은 F-35를 사라고 하는데 왜 감히 안 사고 싸구려 낡은 전투기를 사려고 하느냐라는 보수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 판매는요. 미사일 방어와 더불어서 미국의 핵심 동맹 정책입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우리 정부를 흔드는 거대한 중력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작용하자 그야말로 공군의 전력 공백 보완,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 확보 이런 국가 핵심 이익도 뒷전으로 밀어내면서 오로지 미국이 원하는 전투기 기종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너무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김종대 편집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뒷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예.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